안녕하세요. 김태순의 유아부모 상담쇼. 이럴 땐 이렇게 그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집과 밖의 행동이 다른 아이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야기는 유아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아기에는 사회인지 개념을 형성하고 발달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사회인지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의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라고 흔히 말하는 말들 중에 그 의도 맞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의도적 행위의 도덕적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 개념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6세 유아는 무엇이 행동을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만들며 무엇이 행동의 결과를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놀랄 만큼 미묘하고 정교한 개념화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스스로 관여할 뿐 아니라 어떤 일을 스스로 배제하는 의도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가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집과 밖의 행동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왜 다른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사를 해서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동생이 태어났다든지 아이들은 안과 밖의 작은 충격에도 심리적인 위축과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이런 원인을 알아보시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님과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가정의 양육 환경과 성격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소 내성적인 아이들은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원하고 외향적인 아이는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성격을 안과 밖에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의도적으로 바깥에서 욕심내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앞장서서 리더의 모습을 갖추기도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지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전히 내뿜어서 부모님들이 힘들다고들도 많이 하시죠. 이런 행동의 차이는 서서히 좁혀가야 합니다. 의도된 행동이 자연스럽게 자아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는 형제가 많은 경우에 유독 눈에 띄는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든 잘해 보이기도 하고 인기도 많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듯한 그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모방하면서 행동하고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인정받고 사랑받는 줄 알고 따라하기를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긍정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인정해주면서 온전한 자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어른도 직업 관련한 나의 성격과 정말 나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요즘 MBTI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다들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거든요. 저의 직업적인 성격과 정말 나 본연의 모습으로 해보면 처음부터 다르게 나타납니다. I와 E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과 밖에서의 다른 행동 모두 내 아이의 모습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아이를 더욱 긍정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연구해서 언어적인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딸 부잣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딸 부잣집이면 몇 명일까요? 저는 딸 넷의 집에서 넷째입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언니들이 사용했던 옷, 가방, 신발, 심지어 허리벨트까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층층층 물려받으면서 살았겠다. 짐작되시죠? 맞습니다. 저는 언니들이 사용했던 것들, 허리벨트 같은 경우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제 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때 저는 새 것을 받는 방법을 터득을 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모범생이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우유 당번도 자초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성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모범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연히 빨간 구두와 예쁜 벨벳 원피스는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내 것이 생긴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보여지기 위해서 저는 힘든 걸 알면서도 참았고 집에서는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 저 또한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탐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양면성이 나타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탐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잠시 동안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집과 밖에서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관찰을 하시고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관찰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 7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